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사마에럴TV 질착 구독 추천하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기본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기 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로마자 1번에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그 유형이 나누어질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침해와 사인에 의한 침해. 동그라미 2번 공권력의 종류별로 입법권에 의한 침해, 행정권에 의한 침해, 사법권에 의한 침해 등으로. 동그라미 3번 침해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 침해와 소극적 침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제 방법으로는 위 각 침해 유형별로 여러 방법들이 있다. 사법적 구제 방법과 비사법적 구제 방법 내지 준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사후적 구제와 사전적 예방적 구제로 나눌 수 있다. 로마자 2번에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제정한 경우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있어야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거나 307페이지 불충분한 입법을 한 경우가 있다. 1번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 국회가 어떠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구제 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 방법, 청원제도, 선거 등이 있다. 1번에 사법적 구제 방법, 위헌법률 심판, 위헌 소원 심판, 이른바 법령 소원 심판 등을 둘 수 있다. 양가로리을에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권은 없고 위헌 제청권을 가지는데 그 제청권을 통하여 국회 기능을 할 수 있다.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청원제도. 위헌이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줄 것을 국민은 청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참정권 행사. 위헌인 법률을 제정하는데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차기 선거에서의 심판도 통제 방법이 될 것이다. 2번 소극적 침해, 입법 부작위. 어떠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법률이 없는 상태인 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우리 현재 판례에 따르면 입법 부작위에는 전혀 입법이 없는 진정 입법 부작위와 입법이 있긴 하나 불충분, 불완전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밑줄 치겠습니다. 입법 부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은 사법적 구제 방법. 헌재에 의한 기억 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이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불완전하긴 하나 법령 일부 존재하긴 하므로 그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법령 소원 심판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청원제도. 부작위인 상태에서 입법으로 나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도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308번에 308페이지 3번 사전적 예방적 방법. (1번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입법 예고 등으로 입법 충실하게 하여 기본권 침해적 법률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법률안 제2호권 국회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가진 입법을 의결한 뒤에 정부에 이송되면 법률이 법률안 제2호권을 행사하여 이를 억제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에 입법에 대한 청원도 사전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로마자 3번에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번에 적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행정청이 행한 적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에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동그라미 기업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 이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 디귿 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 등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각종 청원과 민원, 동그라미 3번에 손해보전제도, 또 구제수단이 된다. 동그라미 4번에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조사나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 등도 넓게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특별한 기구에 의해 구제도 할 수 있다.
2번에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행정청에 책임이 없는 행정부처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1번의 사법적 구제로서 동그라미 기억, 법원 행정소송, 동그라미는 헌법재판소의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집행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청원, 민원을 통하여 행정작용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위원회 등에 의한 구제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에 국회 국정감사, 조사, 상급기관의 감사 등도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309페이지에 3번에 사전적 예방적 방법. 사전적 예방적 방법으로 적법 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행정 절차 제도를 들 수 있다. 양업등기 처분 같은 불리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행정 절차인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의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제도 외에도 청문회 사전통지,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유효부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4번에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법원은 기본권 보장을 본래 의무로 하는 기관이기에 기본권 침해가 매우 드물기는 하나 사실 판단에서의 오류가 있거나 법령 해석을 그르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재판에 지체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기본권 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구제 방법을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심급제 하에서 3급 심의에 시정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상소제도, 재심제도, 비상상고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정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자신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재판 외의 법원의 행정작용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헌재는 사회, 사법, 입법 작용의 결과인 대부분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동그라미 3번에 형사재판의 경우 형사보상제도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대통령 사면권은 그 남용이 비판되고 있다. 로마자 5번 사인에 의한 침해의 구제. 사인도 다른 사인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 안격을 무시하거나 신체의 상해를 가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둘 수 있다. 앞서 기본권 효력에서 본 대로 사인들 간에도 기본권의 효력 310페이지 이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번 고소, 고발, 형사재판. 피해자인 사람은 고소를,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을 경찰에 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재판, 손해배상의 청구, 재산권이나 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배역을 받을 수 있고 기본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국가인권위원회.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인이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자력 구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로마자 6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1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 구제. 양갑 1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은 국가의 기관들에 의한 전형적인 사법적 기본권 보장 외에 인권 보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그 구제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경우는 기본권 침해자의 진정을 받아 인권 침해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이다. 따라서 기본권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주로 그것에 대해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외에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의 조사와 연구, 권고 등 다른 권한들을 가진다. 양가로 2번에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의 조사와 구제. 1번의 조사 대상. 동그라미 1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311페이지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국군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20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또는 동등한 인권을 법인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진정 대상이 아니다. 방가로 이번에 진정인. 진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물론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다.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도 보장된다. 방가 3번의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방가 4번 조사 방법. 위원회는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도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방가 5번의 진정에 대한 처리. 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각하 수사기관의 이송,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의뢰 요청, 기각, 합의 권고, 조정, 구제 요청 등의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요청,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기본권이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발점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312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의 특징은 일정의 엄부스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전형적인 기본권 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이 수행하는 기능 외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공백을 내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3번에 민주화 회복,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과거의 민주항쟁을 위한 희생을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러 위원회들이 기본권의 구제를 위한 특별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기도 하였다. 로마자 7번 비상적 구제 방법, 예외적 구제 방법.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비상적 구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들 수 있다. 1번에 정당방위 등 자력 구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통상적 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하나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번의 저항권. 실정법에 의한 구제 방법을 강구하여도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저항권이 국민에게 인정된다. 저항권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다. 313페이지에 로마자 8번 법률구조제도. 법률 지식이 없어 자신의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재력이 없는 경우 이를 도와주는 제도를 법률구조제도라고 한다. 이를 위한 법률로서 법률구조법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을 만드신 분이 그 법조인 중에 김기춘 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